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쨌든 한 과목 한 과목 이렇게 따라오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알아가는 재미로 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일단 넘어가자. 일단 기초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기본서 가서 강의를 하면은 또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그걸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재산세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율이 어쨌든 좀 머리가 아픈 파트인데요. 이걸 처음에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일단 세율의 구조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산세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재산세라는 것은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주체가 돼서 공적인 장부 현황을 딱 들여다보고 공부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따져보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고지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토지자산, 건축물자산, 주택자산, 선박자산, 항공기 자산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 5가지 유형의 자산이 있고 그 유형의 자산의 가격을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우리는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해본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주는 거죠? 바로 시가표준액을 조정해주는 우리가 비율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비율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우리가 몇 프로 있었죠? 맞습니다. 70%였었고 그 다음에 주택은 60%가 됐었지요. 그럼 만약에 이 시가표준액이 10억이면 10억에 70%면 7억이 되고 10억에 60%면 6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비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과표를 설정하자. 그러면 요 과표를 설정한 다음에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때 세금의 부담률은 첫 번째가 표준세율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과세율 제도가 있고 세 번째가 특례세율 제도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표준세율, 중과, 특례세율 이렇게 하는 거죠. 중과는 하나, 특례도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나면 이 세금을 우리는 이제 신고 납부한다, 고지 납부한다. 맞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 준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고지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징수라고 한다? 그렇죠. 보통징수. 네, 보통징수다. 보통징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징수. 그러면 보통징수가 되면은 고지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위치 중에서 바로 요 세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1번의 표준, 2번의 중과 특례가 있는데 우리 재산세는 요 표준세율이 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세율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등의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 토지 이렇게 나누어져서 표준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 토지가 있다. 자, 일단 토지부터 보면요. 일단 종합합산은 무슨 토지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거. 만약에 나대지가 있고 잡종지가 있다면 나대지와 잡종지를 합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별도 합산은 건물에 딸린 대지 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건물에 딸린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이 별도 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율이 0.2에서 우리가 0. 우리가 몇 프로? 5%. 그래서 종2호가 되겠죠. 종2호에 0.5% 됩니다. 그러면 별도 합산은 우리가 0.2에서 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별도 합산은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고 건물은 없지만 영업용 부지로 쓰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산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이건 암기하실 때 얘는 종합합산 토지는
종, 이, 오. 종이 오가 되겠습니다. 별도 합사는 별, 리, 사가 되겠습니다. 별리사, 별리사. 종, 이, 오, 별, 리, 사가 되겠습니다. 종, 이, 오, 별리사.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별도 합산은 0.2에서 0.4%, 그래서 별리사, 종이오. 네, 이렇게 누진세율로 갑니다. 자, 어쨌든 누진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외우실 때 여러분들 종이오, 별리사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처음과 끝세율 위주로 알아두시면 돼요. 처음과 끝세율 위주로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에는 우리 요 내용이 페이지 469페이지 469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의 밑줄, 종합합산 토지 밑줄, 동그라미 3번 밑줄, 별도 합산 토지 밑줄, 네,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율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 교재 내용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가장 낮은 율이 몇 프로예요? 0.07%죠.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보니까,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 있고 목장용지 등이 있네요. 전답 과수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농지가 되잖아요. 농지. 그러면 농지는 농칠 0.07%가 되는 거니까 농지는 농칠이 된다. 농지는 농칠이 됩니다. 농지는 농칠 0.07%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농칠. 그 다음에가 주택은 주일사 0.1에서 0.4%. 주택은 주일사가 됩니다. 주택은 주일사 0.1에서 0.4%가 됩니다. 주일사가 돼요. 네. 그럼 초과 누진세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0.1에서 0.25 이렇게 늘어나서 3억 초과신 0.4.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공장용 토지 등은 이건 분리과세 토지인데 0.2%.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은 0.25가 되죠. 0.2%. 그 다음에가 주거적 있는 공장 건물은 주거적이기 때문에 규제 목적으로 0.5%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 토지 주택인데, 자, 상가 등의 건축물은 건이오 0.25%가 되겠습니다. 건이오 0.25%. 그럼 얘는 건이오가 되겠죠. 건이오 0.25%다. 건이오 0.25%. 그 다음에 주택은 0.1에서 0.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주일사가 되겠죠. 주일사의 누진세율로 간다. 다만 이때 주택은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구분하지 않는 거죠. 일반이든 고급이든 구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일사의 누진세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등은 공리 0.2%, 공리가 되겠습니다. 공장용지는 공리 0.2% 되겠습니다. 공리 0.2%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0.25%, 건이오, 주택은 주일사의 누진세로 가고요. 공장 건물은 공장용지는 공리, 분리과세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우리가 주일사 0.1에서 0.4%의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다른 것들은 비례세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표준세율의 특징은 초과 누진세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세율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과 누진세율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례세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세율이 여러 개 있잖아요. 비례세율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것을 차등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얘가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는 얘네들은 마이너스 0.05%씩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얘는 0.05에서 0.35%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진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그 가로 3번에 건축물은 주택의 건축물은 동그라미 1번 일반 건축물 밑줄,
그 다음에 2번 특정 지역 내 공장용 건물. 그 동그라미 2번은 바로 요겁니다. 원래 공장 건물은 건이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주거지역 등에 있다. 그럼 주거지역 등에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배를 더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2배를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0.25%에 2배가 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5%가 되는 거죠. 0.5%. 0.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왼쪽에 보시면 46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저율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농지등. 자, 농지등은 1000분의 0.7, 0.07%.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농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농칠. 그 다음에 공장용지 등은 자, 중국의 유명한 배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공리라고 하면 됩니다. 공리. 중국의 유명한 배우 이름은 공리가 된다. 공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과 오락장 토지는 1000분의 44%가 된다. 그래서 골프장용 토지와 오락장용 토지는 골사오사 4%가 됩니다. 4%. 골사오사 4% 된다. 골사오사 4%.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고율분리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470페이지 동그라미 3번 밑줄 사치성 재산 건물입니다. 자, 사치성 건물은 골프장 같은 경우는요,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토지도 4%, 오락장 토지 4%, 골프장 건물도 4%, 오락장 건물도 4%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골사오사가 되겠죠. 골사오사 이렇게 됩니다. 골사오사. 네. 자, 그 다음에 주택 4번의 주택 별표시 1번 별장 밑줄 2번 별장 이외의 주택.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별장 같은 경우는 사치성이니까 얘도 별장은 별사 4%가 적용이 됩니다. 4%. 그러면 별사가 되겠죠. 별사가 됩니다. 별사. 그럼 별장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 평가가 되겠죠. 별장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별사가 됩니다. 별사. 네, 별사.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5번에 선박 항공기. 이거는 뭐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가로 4번에 왼쪽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왼쪽 옆에 보면 무슨 문장이 써져 있어요. 그 문장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0.05에서 0.35%의 누진세율로 간다. 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원래는 0.1에서 0.4%가 되는데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0.05%를 차감해서 하면 0.05에서 0.3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0.05에서 0.35%가 된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지역은 특광시지역을 도시지역이라죠. 도시지역 내.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밖과 도시지역 안은 뭐가 차이점이냐면 도시지역 안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탄신도시나 송도신도시 같은 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뭐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을 도시계획서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서로 받았던 것을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반시설 비용을 뭐 도로를 낸다거나 철도를 망을 늘린다거나 이런 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우리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받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표준세율로 받고 플러스 1000분의 1.4만큼을 추가로 더 받자 이거예요. 반면에 도시지역 밖은 표준세율로 받자. 도시지역 밖은 표준세율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적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도시적분 재산세 이것만큼을 기반설명에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저기요. 그래서 그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2번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절차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부가징수하는 것인가? 자, 가기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부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27에 32 때 나왔던 지문인데 주택이 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했었죠.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했었죠. 통합해서. 그러면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해당 주택의 토지와 가액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산합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한다. 왜? 누진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주택의 세율이 0.1에서 0.4%가 됐었잖아요. 주일세가 된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주택은 0.05%를 줄여서 0.05에서 0.35%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X입니다. 왜 그럴까? 2개니까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택은 과세 방식이 개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과세 방식이에요. 개별과세. 그럼 개별과세라는 것은 집이 여러 채야. 주택이 이렇게 여러 채입니다. 주택이 여러 채가 되면 따로따로 고질하겠다. 이거예요. 따로따로 고질하겠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고질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은 우리가 따로따로 0.1에서 0.4% 따로따로 0.1에서 0.4%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고질합니다. 자, 그럼 징수 방법 납세절차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전체 그림은 우리가 그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시험에 나기 때문에 잘 이해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그 하나만 더 보고요. 470페이지 보시면 470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상단에 보충이란 말 있죠. 보충. 자, 보충에다가 중과세율 써놓으세요. 보충에다가 중과세율 써놓습니다. 중과세율. 자, 보충에다가 중과세율 써놓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서울하고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 이런 서울 경기도 지역에 우리가 신설하거나 증설한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공장 건물이 있어요. 신증설한 공장 건물이 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중과를 하자. 이거예요. 중과를 하자.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럼 이때 공장 건물이 0.25%니까 0.25%에 대해서 곱하기 5배만큼을 중과를 하겠습니다. 요 조항이에요. 5배를 중과하자. 그러면 0.25%에 5배가 되면 얘는 1.25%가 되겠죠. 1.25%.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중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걸 계속해서 중과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5년간만 중과를 합니다. 5년간만 중과를 하고 5년 이후에는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년간만 중과를 합니다. 얘는. 그러면 1.25%에 5년간 중과하니까 6%대가 되겠죠. 예. 왜 이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매년 중과를 해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 중과를 하겠다 이거예요. 매년 중과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중과를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중과를 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부가징수에 대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우리가 자, 여러분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그럼 기준일의 의미는 뭐였냐면
납세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날짜였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납세무자를 판단할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그 판정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였었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있는데요. 납기. 자, 납기가 있습니다. 그럼 납기를 외워야 되는데 납기 같은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7월 달이 되고 토지에 대한 납기는 9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의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주택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주택 2분의 1은 9월달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한꺼번에 일시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반씩 고지하자, 반반씩 고지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반반씩 고지하자. 그 다음에 주택 경우 부가징수할 세액이 얼마 이하? 세액이 2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의 소액이 됐을 때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만원 넘었다, 30만원이면 15만원은 7월달에, 나머지 15만원은 9월달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4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은 7월달에, 나머지 20만원은 9월달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471페이지에 2번의 납부기간의 동그라미 1번 정기분은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분. 자, 수시분이라는 것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가 수시분이에요. 자, 수시분에다 메모합니다.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그럼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요 지문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주택은 반은 7월 달에, 나머지 반은 9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20만원 이하의 소액이 됐을 때는 한꺼번에 징수하자. 그럼 그 한꺼번이 얼마냐? 징수 세액이 자, 주택 가액이 아닙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는 3번에 납세지가 되어 있는데요. 자, 3번에 납세지. 납세지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인데, 우리가 먼저 학습했던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원칙이 어디였었습니까? 주소지였습니까? 소재지였습니까? 소재지였습니다. 해당 물건의 소재지다. 그래서 그 3번의 납세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그 3번의 납세지에 보시면 얘는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물건의 소재지다. 해당 물건의 소재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징수방법, 거기에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징수방법은 뭐예요? 보통징수다. 즉 보통징수니까 거기다 뭐라 써놓으시면 좋을까요? 고지납부다. 고지납부다. 그럼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그 고지서를 언제까지 우리가 발부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럼 얘는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고지서에 과표와 세액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자. 그러면 전체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머지 5일이 되겠죠.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자. 그 다음에 재산세의 고지서의 병기라는 것은 나란히 기재하여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 중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원래 재산세는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재산세가 얼마 여기에 딸려붙는 세금이, 두 번째가 지방교육세가 얼마 그러면 재산세가 만약에 10만원이 되면 얘는 2만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이 되면 얘는 2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얘는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했었죠.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장 고지서 날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장 고지서 날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성격이
독립세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날아갑니다. 그러면 독립세고 얘는 병기세다.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이지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소액이 됐을 때는 자 이때 소액이라는 것은 2,000원 미만을 말합니다. 2,000원 미만의 아주 작은 소액이 됐을 때는 아예 징수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산금. 자 가산금이 있는데요. 얘는 가산세는 없어요.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 왜냐면 가산세는 신고세목에만 있는 거지 얘는 신고세목이 아니라 고지세목이니까 가산세는 없고 다만 그 납기를 위반했을 때는 연체이자는 내야 돼요. 그 연체이자가 가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3% 되고 중가산금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계산해서 60개월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다만 그 가중되는 중가산금은 30만원 미만일 때는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4번의 징수 방법에 동그라미 1번 보통징수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징수 옆에다가 고지납부 써놓으시면 되겠고 2번에 바로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납기가 동일하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고지서를 발송시켜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소액징수 면제. 자, 얘는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그러면 만약에 2,000원이다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2,000원이다. 그러면 징수 가능하죠. 2,000원이면 징수가 가능하죠. 2,000원이면. 네. 만약에 1,900원이다. 1,860원이다. 그러면 징수가 면제가 되는 거지만 2,000원이면 징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산금 옆에다 써놓으시라고 했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금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 밀려도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은 1개월이 지나면 또 우리가 이자를 내자 이거죠. 그 다음에 5번 별표시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된다. 자, 물납은 밑줄 1,000만원 초과가 됐을 때는 두 번째 줄 신청을 받아 그 다음에 뭐야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다. 예, 물납은 얼마를 넘어야 돼? 1,000만원을 넘어야 돼요. 1,000만원을 넘어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1,000만원 넘었을 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할납부는 밑줄 250만원 초과가 되면은 세 번째 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 분할납부는 250만원 초과해요.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만원 초과하게 되면 얘는 2개월 이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네, 250만원 초과되면 2개월 이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별표지 세부담의 상한. 자, 요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그랬는데요. 재산평가치가 바로 시가표준액이 되는데 그 재산평가치인 시가표준액이 상승하면 재산평가치인 시가표준액이 상승을 하면 시가표준액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전년도 2021년도에는 만약에 10만원 냈었는데 덜커도 2022년도에는 얘가 20만원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10만원 나오던 것이 20만원 나오면은 2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만원 나오던 것이 20만원 2배 나와버리면 이거를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세부담에 상한을 두자. 그럼 상한선이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150%를. 그러면 10만원에 150%면 15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 5만원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15만원까지 내면 되고 나머지 5만원 낼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제도가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토지나 건축물이나 법인이나 단체 소유 주택은 150% 돼 있어요. 하지만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나눠 놓자.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됩니다. 그래서 150%가 아니라는 거예요. 150%가 아니고 13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질문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동일하게 세부담의 상한 비율이 150%다. 그럼 X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꼭 기억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한번 기출됐던 질문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바로 세부담의 상한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에요.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세율로 하자.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3억 초과 3억 이하일 때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이하니까 6억까지는 이런 뜻이죠. 6억까지는 100분의 110이 됩니다. 6억 초과는 130%. 그러면 얘는 6억까지는 6억 원까지는 100분의 110이 됩니다. 6억 원까지는 100분의 1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월 30일 납기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한꺼번에. 그러면 20만 원을 넘어가면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이 되는데 2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7월달에 한꺼번에, 7월달에 한꺼번에 우리가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O, 여기는 X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재산세 내용을 다 맞춰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재산세는 관할이 어디예요? 시군구. 그 다음에 뭘 보고요? 공적인 장부. 그러면 공적인 장부 현황을 보면 거기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한 곳이 있는데 토지, 건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과세 방식이 달라서. 그래서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있었고 주택은 건물과 대지지분을 통합해서 과세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규제하지 않는 땅은 분리과세가 되고 규제가 되는 땅들은 합산과세가 되는데 여기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가 됩니다. 해석이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시가표준액을 조율하고 거기다 공정시가가입비를 곱해서 세율을 계산해주면 세금이 나와요. 다만 이제 세율은 표준, 중과 특례세율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나오고 이걸 고지서를 보내주자. 그러면 건축물은 건의호 0.25%, 주택은 주일사 0.1, 0.4%. 자, 계속 반복할 거예요. 다만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0.05%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0.05에서 0.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 중에서 농지 등의 분리과세 토지는 농칠 0.07%, 공장용지는 공리 0.2%, 별도합산 별이사 0.2에서 0.4, 종합산 0.2에서 0.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 이 세금을 어떻게 한다? 중과되는 세율은 과밀억제권역의 신증사랑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취득할 때도 중과했지만 가지고 있을 때도 중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표준세율의 5배를 5년간만, 왜냐하면 5년간이라는 말이 없으면 계속해서 중과할 수 있으니까 중과합니다. 그리고 특례세율은 도시접근 재산세라고 해서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재산세 얼마, 여기에 딸려붙는 세금이 1 플러스 1, 지방교세 20%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본절세가 병리세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이 가능하고요. 250만 원 초과되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에 너무나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한도 설정을 두자. 이것을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150%, 주택은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간단한 기출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제가 하여튼 매일매일 제가 알려드린 펀펀세법을 통해서 그 밴드에서 계속 여러분들 뭐 복습할 문제도 올리고 있으니까 꼭 그것도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펀펀세법입니다. 펀펀. 네. 자,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시간, 다음 시간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부세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